요새 보면 네. TV에서도 탐정들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흥신소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모아온 외도의 증거 같은 것도 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네.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아닌 재판에 들어가면 어쨌든 내가 승소를 해야 저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 네, 어쨌든 저 사람이 뭘 했든 저 사람이 유책 배우자든 네. 내가 유책 배우자여도 네. 내가 유책이 아니라는 걸 뭐 증명을 한다든지 여러모로 그러니까 승소의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를 일단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에서 승패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기책 배우자다. 기책 배우자인데 난 이거 억울하다. 나는 외도한 사실이 없고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판결도 있습니다. 한쪽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 그러고, 한쪽은 이혼을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권. 제일 실제적으로 문제 많이 되는 거. 양육권을 가져와야지 이기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은 오케이 이혼인데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라고 둘이 붙어 있지 재판 가는 거거든. 그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돈. 제일 중요한 돈. 그러니까 오케이 너랑 나랑 끝이야. 이거 뭐 굳이 뭐 같이 살아 이혼해 라고 하는데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데서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너 저기 바람 폈잖아. 이거 아파트 내 거야. 너는 저기 차 하나 가져가. 이렇게 되면은 아니 내가 바람을 폈어도 아파트를 네가 가져가고 차를 내가 가져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이제 원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이혼 소송의 어떤 그 중요한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지금 귀책 배우자, 귀책이 일단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내 어떤 귀책으로 인해서 뭐 바람을 폈다든가 도박을 했다든가 혹은 내가 뭐 가정폭력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내 귀책으로 인해서 이 혼인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위자료가 2천에서 3천 정도 잡혀요.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잡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겠죠.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인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부부가 같이 이제 그 재산을 좀 만들었다. 라고 평가를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주기 시작해요. 10년이 조금 이제 안 되는, 특히 이제 7년 미만의 어떤 혼인에서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올 때 남자가 집해왔고 여자가 뭐 혼수를 해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대로 좀 쪼개지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결혼할 때 많이 해왔다. 혹은 여자가 많이 해왔다. 이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요거 그 재산을 지금 단계에서 가치를 증식시키는 내가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더 가져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올랐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커졌다. 그 재산 형성에 내가 크게 기여했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산적으로 내가 기여한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게 이혼 사건에서 1차적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양육권. 양육권은 이제 내가 가져와야겠죠. 이건 양육권은 정말 피튀기거든요. 양육권 제일 중요한 거는 애기 의사가 1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애기들이 한 4살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 의사를 말해요. 누구랑 살고 싶다. 그게 1번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애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살고 싶다라고 해도 엄마가 전혀 애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이제 남편 쪽에서는 애 키울 상황 안 된다.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엄마는 키울 수 있다. 나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도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정조사관이 조사를 나와요. 그럼 가정조사관의 조사를 굉장히 잘 받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조사관이 요 애는 누가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거의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양육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을 해요.
해야겠죠. 결국에는 이 승패는 확실하게 내가 뭘 기여하고 그렇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 확실한 정황과 증거 같은 것들이 증거가 있어야 필요하죠. 네. 승소를 가능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뭐 만약에 내가 승소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은 뭐 그냥 1차적으로 상대방 귀책만 인정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외도 증거만 모으시면 됩니다. 근데 외도 증거 사실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 카톡 캡처 해두시면 되거든요. 카톡 요새 보면 네. TV에서도 탐정들 많이 나오고 네, 네, 네. 흥신소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모아온 외도의 증거 같은 것도 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 체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위법성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거 자체의 증거력은 증명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요즘은 이제 네. 혼인신고 잘 안 하기도 하고 네.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혼 생활을 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네. 이게 사실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사실혼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사실혼의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딱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명절 때 가셨어요? 거기 그 친가 외가 같이 가족들 만나러 명절 때 같이 가셨어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 어떤 이 둘의 동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결혼식하고 결혼식을 다 했어요. 그러고서는 뭐 혼인신고 안 했다. 그거 사실혼이죠.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건 이제 명백한 사실혼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미 지금 같이 동거하면서 굉장히 오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근데 어쨌든 가족들은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고 뭐 사실상 어떤 부부처럼 지내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명절 같이 가느냐, 어디서 명절 같이 가서 뭐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 사진 같은 거 내요. 명절에 가서 찍고 또 윷놀이하고 이런 거 화투 치고 이런 거 사진 찍은 거 있으면은 실제로 제출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본 뭐 동창회 같이 나가는 뭐 이런 것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의 실질이 있느냐 이거는 부부의 실질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같이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공동체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같이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결혼식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같이 사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보게 되고요. 이혼을 하게 될 때, 일단 사실혼 같은 경우는 이혼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그냥 빠이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혼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펴서 사실혼이 끝나게 됐다. 그러면 이 자체도 위자료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 네. 주변에 보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갔다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이도 없고 해서 네. 남자를 만나고 재혼을 하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제 결혼 생활을 했었던 거잖아요. 2개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재혼을 했을 때 나중에 남자가 알았을 때 이게 이혼 사유가 되거나 혹은 이제 결혼했던 걸 가지고 규칙 사유를 삼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를 해야 되고 중대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이제 늘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쨌든 한번 결혼을 했었었다 뭐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재혼이다라는 걸 말을 안 하는 것과 이제 어떤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건 아까 뭐 화류계에서 일했었던 어떤 그런 내 과거를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랑 이제 사실 연결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제 뭐 애가 일단 있다. 이거는 경우는 바로 이혼 사유로 해당된다라고 보겠죠. 갑자기 이제 애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 양육해야 되는 애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양육에 대한 어떤 책임이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내가 재혼이냐? 그러면 이것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어떤 신뢰가 깨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혼 사유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뭔가 결혼식은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거하던 남성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는 뭐 혼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또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만약 문제가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양쪽 다 이제 설득력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재혼이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희 어떤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이고, 일단 반대쪽에서도 충분히 요거를 다툴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조금 무게추 자체는 이혼 사유로 잡힌다 쪽에 조금 기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쨌든 또 재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믿어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그냥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게 진실인 채로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을 거라면 걸리지 않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걸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저는 사실이 된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